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사회 대표 양나리입니다. 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튜디오 4월은 콘텐츠 창작 플랫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LG U+에서 제작한 드라마를 AI로 웹소설화 해가지고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도 했고요. 네, SK에서 이런 말 할 줄 몰랐지만, 네, 그리고 콘텐츠를 창작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관이랑 플롯, 그 다음에 캐릭터 원고 창작하는 곳에 AI 보조 작가를 서비스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또 작가들을 위해서 원클릭으로 사파나 표지, 그다음 스토리보드 같은 AI 이미지 생성을 하는 사이트도 개발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하면서 이번 학기에 복학해가지고 미디어학과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고요. 여기 여러분들보다 업계 경험 많으신 분들 계신데 제가 감히 AI와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제가 GPT 나오자마자부터 AI 보조작가 서비스 도입한 스타트업으로서 2년간의 어떤 경험이나 AI가 예술이 정말 되고 있는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것들 나누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달 전에 9월 1일에 생성형 AI로 음악을 작곡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SNS에. 그런데 100개를 팔았다. 이거는 이제 나 혼자 일기장에서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수요가 있다는 걸 뜻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악보도 읽을 줄 모르고 피아노도 칠 줄 모르는데 내가 정말 작곡가일까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여기 200개 넘는 이제 댓글에서 이제 사람들이 작곡가의 개념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작곡가라고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건 AI 기술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게 많이 댓글을 나오면서 막 얘기가 많이 담론이 시작됐고요. 근데 이거는 작곡을 넘어서 이제 어떤 AI 이미지 그림이나 아니면 AI 영화, 그 다음에 소설, 이렇게 담론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제가 3초 만에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인데요. 보면 수노라는 AI 작곡 프로그램에서 3줄을 딱 썼어요. 그래서 업비트, K-팝, 댄스송으로 이제 예술 분야에서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 희망의 여명에 대해서 한번 써달라 해서 이 노래가 나온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작곡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런 모든 담론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누가 예술가이고 무엇이 예술인가에 대한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요. 베냐민은 이제 전통적인 예술 작품의 유일성, 그 다음에 진정성이 사라졌다, 아우라가 소멸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사진,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가 생겼고, 그다음 기술적인 복제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또 출판, 인쇄술, 출판업이 생기면서 이제 책도 계속해서 복제를 할 수 있고, 또 추궁기가 생기면서 음악도 그렇게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성격의 예술로 나아가야 된다. 이때 노동자 계급의 어떤 예술적인 욕구가 많아지고 예술이 상업적으로 점차 커지게 됩니다. 듀샹이 그 당시에 이 작품을 냈을 때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협회에서 이제 거절을 당했는데요. 이 작품 이후로 현대 미술이 무엇인가, 예술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이게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이것은 2016년 알파고 시대를 넘어서 그다음 지금 생성형 AI 시대에서 또 한 번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예술 작품을 기술로 복제를 했다면, 이제는 예술 창작의 주체가 복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5억 원에 낙찰된 벨라미의 초상은 여러 가지 그 초상화를 AI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이 그림을 만든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예술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제 문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2021년 GPT가 나오기 전에 이제 자신을 소설 감독이라고 일컫는 김태현 작가가 AI 소설가랑 같이 장편 소설을 냈고요. 국내에서 지금 한정해서 보면요. 그다음 카카오 브레인에서도 시를 학습시켜서 시를 쓰는 이유라는 시집을 냅니다. 그리고 GPT가 나온 이후로는 이제 SF 작가들이 모여서 7명이 모여서 짧은 SF 소설을 쓰고, 그다음에 AI랑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 협업 후기, 협업 일지를 담은 책을 냈습니다.
이 과정은 매니페스토 이 작업을 한 책을 출판하는 이 과정은 이제 KBS 다큐의 47분짜리로 다큐로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회에서도 이제 관심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김다령 작가님이 짧은 단편 소설을 쓰고 후기 일지를 이렇게 해서 쭉 7명이 쓰는데요.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후기들 3개 가져왔으니까 같이 보실게요. 혼자서 하면 이틀 걸리는데 GPT는 3시간 만에 써줬다. 그다음에 분량 확대, 묘사문 생성을 너무나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윤여경 작가님의 작업 방식이 되게 좋았는데요. GPT한테 어떻게 소설을 쓰면 좋을지부터 질문을 했고, 그래서 GPT가 브레인스토밍하고 아웃라인 짜고 캐릭터 만들고 이렇게 쭉 해라 하면은 윤여경 작가님이 그럼 요즘 사람들이 관심 갖는 소재가 뭐냐? 그러니까 또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자신이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이러한데 여기 유사점이 뭔가 이건 저도 많이 쓰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좋아한다 하면서 정말로 인간 보조 작가처럼 대화를 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조아 작가님은 GPT는 욕망이 없다. 맑은 눈의 이야기꾼. 너무나 천재고 무한한 능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글은 잘 생성하는데 재미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가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작가들한테 공포거든요. 그냥 빈 화면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것. 근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어쨌거나 뭔가 손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사고 과정이 멈췄을 때 계속해서 글을 써주는 거를 보고 내 작업의 힌트,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도구로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생성형 AI는 개발자보다 더 작가에게 정말 필요한 도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춤형 GPT를 제가 만든 건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끔 제가 설정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뭐 웹소설 이렇게 같이 질문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은 기획안, 스토리 생성기 만들고 그다음 대사 생성기, 초고 생성기, 그다음 피드백 생성기 이런 것들을 작품 안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GPT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저 끝에 웹소설 주인공 강민우 적혀 있잖아요. 쟤는 그 주인공의 모든 특성, 관계나 뭐 외향 아니면 뭐 속마음 뭐 그러니까 트라우마 뭐 모든 전사들, 관계들 이런 것들 다 입력해서 GPT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너가 이 씬에서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감정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처 내가 조금 캐치하지 못했던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의 현업 작가들은 알게 모르게 다들 많이 쓰시고요. 작가들이 아이디어 생성 도구 지능적으로 검색할 때 정말 네이버랑 구글에서 도저히 안 나오는 것들을 찾을 때 많이 쓰고 스토리 강화 도구, 그다음 협력적 사고 도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GPT-4.5가 5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도 스토리 구상을 멀티모달로 사진으로 스토리 구상을 하는데 저는 이게 학교인지 몰랐어요. 자세히 안 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사진을 배경으로 일어날 법한 사건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여기 벚꽃이 핀 캠퍼스고 로맨스 를 여러 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고 또 상상력이 필요할 때 강아지 품종별로 마법 능력을 알려달라 이런 판타지 장르 같은 거 쓰거나 할 때 정말 3초 만에 여러 개 쭉 해주고 그거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잘 해줍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쓰셔서 아시다시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작가가 무엇인가, 정말로 작가라는 거는 기존에 글을 잘 써서 감동과 재미를 줘서 글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라는 것의 의미가 바뀐다. 내가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 그 스토리 구조를 정말 잘 알아서 AI가 토해내는 수많은 그 무한한 문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재구성해서 편집을 잘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작가가 아닐까. 이렇게 작가의 의미가 조금 광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때 한번 판이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 작가들은 나는 AI를 절대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작가들도 있을 것이고, 생성형 AI를 정말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쓰는 신예 작가들이 조금 더 대비하기 쉬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 예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습작 시기 동안에, 작가 지망생 습작 시기 동안에 AI에게 너무나 많이 의존을 해버리면, 의존도가 높아지면 혼자서 글을 쓸 수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작가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지식인으로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AI 보조 작가와 함께 이것을 쓰는 글을 쓰는 작가들은 또 그 힘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에서도 그 처음 입사한 신입 기자들은 한 3년 동안 못 쓰게 해요. GPT로 기사를 쓰지 말라. 그래서 새로운 작가라 하면 새로운 어떤 시각, 자신만의 고유한 문체 이런 것들 가지고 감동, 재미, 어떻게 보면 존경심까지 들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AI 시대에는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AI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할 수 없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은 언어를 생성하는 것인데, 언어를 생성한다는 것이 곧 뭔가 생각이 있고 지능이 있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는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말뭉치와 그 다음 말뭉치 간의 어떤 확률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뭉치가 토큰이잖아요. 토큰을 어떤 것을 올 것인가에, 어떤 그 다음 말뭉치가 올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앵무새가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가 정말로 이해를 하고 말한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도 존설이 이제 진정한 이해란 무엇일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박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지능을 갖고 있고, 또 인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각각 개인마다 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창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작품이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갤러리에 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AI는 창의적일까? 언어를 생성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창의적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요. 창의를 조금 협의의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을 조금 가까이, 멀리 떨어져서 연결을 해볼 생각을 못했던 것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 창의다라고 조금 좁혀서 생각을 하면 저는 좀 창의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평화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GPT한테 어떻게 강의를 할까 이러니까 총을 난사해라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30몇 년을 자란 여성으로서 총이라는 게 사실 머리에 실제 총을 본 적도 없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나이나 성별이나 문화적인 경험을 넘어서 GPT가 모든 언어를 학습을 하고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를 제시해 줄 때 나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단어들을 연결을 해준다면 그것은 창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글을 넘어서 영상 기술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영화 쪽이 이미지는 이미 끝났고 영상 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쨌건 배경 같은 부분에서 하나하나 조금 컨트롤하기가 아직은 어려워요. 여러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해결 과제고, 이것을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열린 AI 국제영화제에서
뭐 대상, 그 다음에 내러티브 부문이 뭐 1등, 프리 부문 뭐 3등 한 친구들이 이제 제가 시나리오 AI 시나리오 강의를 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입 모아서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시나리오다. AI 영화도 뭐 5분에서 뭐 15분 사이의 짧은 단편 영화들이고, 그걸 AI로 구현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이야기들이 이제 시나리오, 저자의 어떤 의도성이 중요한 거고, 도구로서 AI 영화가 한 장르로서 도구적으로 쓰면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바타랑 그 터미네이터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스테빌리티 AI 이사회 멤버로 합류를 했고, 그러면서 스테이블 디퓨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성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반면에 예술인들은 AI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하고 있고, 업계에서 너무나 많은 찬반 얘기들이 얘기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는 전 사회적으로 산업적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써본 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과 미국을 주축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컨텐츠 생성하는 쪽이랑 편집하는 쪽이 가장 크게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습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제미나이 울트라는 2천억이 넘고 이제 GPT-4가 1,000억이 넘었는데 왜 계속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 대비 이익이 아직 나지 않는데 계속 키워가냐? 그것은 창발적 현상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창발이란 것이 뭐냐면, 어떤 하나의 개별 요소에는 내재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건데, 인간이 가진 어떤 세포 하나는 큰 역할을 못하지만 이 세포들이 100조개가 모여서 인간이란 지능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발적인 현상을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커질까, 어떻게 창발적 현상이 나타날까, 그것이 또 궁금해서 계속해서 AI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받은 교수님은 10년 동안 GDP가 이제 크게 증가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에 반대해서 골드만삭스는 GDP가 엄청나게 커질 거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AI를 바라보는 이 시점이 엄청나게 다른데요. 예술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적인 컨텐츠 업계, 예술 산업 업계에서 아니면 전반적인 산업에서도 계속해서 이 생성형 AI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바일이 2007년, 8년 애플 아이폰이 나오고, 뭐 한국에 뭐 9년, 10년 이때 들어와가지고 앱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제가 쓰는 핸드폰의 기종 기계 자체는 같지만 그 안에 어떤 앱을 까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앱의 시대에서 지금은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오는데, 아직도 KTX, 코레일 그 표 끊는 걸 못 하셔가지고 제가 해주는데,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여러 산업에서 여러 기능을 가지고 대신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주체도 계속해서 바뀔 것이다. AI가 예전에는 권위를 가진 제작사, 뭐 방송국, 영화사, 신문사가 뭐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플랫폼 위의 개별이 다 방송국이 되고 제작사가 돼가지고 뭔가를 만들며, 이제는 AI 자체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세상이 올 거고, 이것이 곧 뭐 3년, 5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돈을 벌지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는 거죠. 지금도 그제 기사에서도 AI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 왜 쇼츠 같은 거 보면 사실 계속 넘기다 보면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넘어서서 그것들을 학습해서 AI가 짧은 콘텐츠들을 만드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인데요.
스토리테크 전쟁이라고 이제 모든 스토리 비즈니스는 인간의 시간을 뺏어오기 위한 큰 빅테크들이 이제 그 전쟁을 치른다에 대한 주제로 쓴 책인데 넷플릭스가 자신의 경쟁사가 디즈니가 아니고 우린 게임 회사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누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 시간을 뺏을 것인가 거기서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한번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 앞으로 어떻게 컨텐츠 업계가 가는가, 빅테크랑 어떻게 연결돼서 가는가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실제로 집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 40분, 50분 요 정도 되는 분량이어가지고 말을 엄청나게 거의 2배속으로 빨리 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초개인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건 당연히 다 아시는 거고 2004년에 여러분들이 애니콜을 쓰셨어요. 그때 당시에 파리의 연인이란 드라마가 시청률이 57%였는데 모두가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대였죠.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각자의 어떤 뭐 모바일폰 아니면 뭐 노트북으로 각자 개인의 방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개개인별로 취향에 맞게 이렇게 소비하는 시대고 이때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고 소비하고 즐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모두 촉각이 곤두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2004년에 이 시대였으니까 지난 20년간 바뀐 것보다 향후 20개월간 변화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창발적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그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 로봇의 꿈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로봇이 꿈을 꾸거든요. 근데 로봇이 꿈을 어떻게 왜 꾸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창발적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게 발전이 되다 보면은 인간이 모르는 어떤 지점에 AI가 도달을 할 것이다. 그것에서 계속 우려, 걱정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인간이 바라는 방향 쪽으로 계속 갈 것인가, 그게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학자들, 뭐 교수님들 여러 산업의 그 그루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AI 저작권 특히 창작 분야에서 뭐 이런 것들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 이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뭐 규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성형 AI 시대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무엇일까? 그때가 되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될까? 이게 궁극적으로 멀리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때가 되면 예술 창작, 뭐 AI가 글을 쓰고, 뭐 그림을 만들고, 뭐 자기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그때가 오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AI가 어떻게 예술이 되냐, 예술이 지금 최근 2년간 어떻게 예술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가 바뀌어서 예술의 의미가 바뀌었고 예술가의 의미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이거는 뭐 그 전부터도 계속 변화해 왔고 기술의 발전이 예술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저자의 의도성, 작가라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향유하고 갖고 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토론할 때 또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나리 대표님의 발제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스튜디오 프리윌루전 권한슬 감독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 프리윌루전 대표 권한슬 감독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AI를 통해 처음으로 이런 영화라는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AI 영상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는 하이엔드
AI 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인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영상 컨텐츠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I 아티스트라는 신직군들과 AI 연구 개발자분들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 한 20명 조금 안 되는 규모의 스타트업인데요. 저희는 처음 이름을 알리게 된 게 올해 2월이죠. 조금 운이 좋았습니다. 올해 2월에 오픈 AI의 소라라는 AI 비디오 모델이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 충격에 빠뜨렸는데 저희는 사실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흔히 말하는 움짤이라고 말하는 GIF 같은 그런 저해상도의 그런 저프레임, 낮은 프레임 레이트를 가진 그런 영상들을 만드는 기술 시절부터 저희는 AI 영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할로윈 때쯤에 저희가 원몰 펌킨이라는 AI로 만든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두바이에서 열린 제1회 국제 AI 영화제에서 전 세계 500여 개의 AI 작품과 겨뤄서 저희가 대상과 관객상 그리고 대상과 관객상 2관왕을 달성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심사위원들과 그럼 객단의 평가 둘 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때 국내에서는 애초에 AI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알려졌죠. 아까 양나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제 AI 영화제도 열렸고 근데 이때는 진짜 다 서구권 특히 유럽 아티스트 분들이 AI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영화제인데 영화 형식이 아니라 약간 미디어 아트 형식이거나 약간 단편적인 영상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나열한 약간 예고편 같은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게 스토리를 전개를 하려면 영화 형식이라 되면 스토리가 필요하잖아요. 내러티브가 필요한 건데 예. 그 내러티브가 필요한데 그 내러티브라는 것은 사실 이제 주인공 개념이 있어야 돼요. 기승전결이 이야기가 기승전결을 있으려면 주인공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공 개념이 있으려면 일관적으로 인물을 계속해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AI 기술은 일관적인 인물을 생성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매번 생성할 때마다 이미지든 영상이든 생김새가 다 달라지고 그리고 생성되는 영상의 길이 자체가 3초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되게 퀄리티도 낮았고요. 이걸로 이야기를 구성을 해서 만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식으로 나왔었던 건데 저희가 여기서 수상을 했었던 이유는 아까 양날 대표님 말씀 똑같이 저도 할게요. 저도 스토리,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예술에선 내용, 주제의식, 메시지와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 조악한 이 AI 비디오 기술을 가지고도 어떻게든 스토리와 주제를 갖고 있는 형식을 만들어서 완결된 단편 영화의 형식이라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저희가 유일했어요. 스토리와 내러티브 그리고 주제가 있는 이런 형식을 갖춘 단편 영화의 형식을 갖춘 영상 콘텐츠가 유일했습니다. AI 영상 중에. 그래서 아마 저는 수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심사위원 분들과 대화를 두바이에서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되게 영향을 끼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 AI 시대도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AI 기술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AI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는 지금은 새로 나서 되게 대단하고 신기하지만 이제는 당연해질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에 컴퓨터 그래픽이 나왔을 때 다들 신기하고 우아우아하지만 이제는 모든 영화 드라마에 컴퓨터 그래픽이 다 들어가죠. 그만큼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AI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AI 영화라는 것을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5분짜리 짧은 저희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에서 만든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이 포임 오브 둠이라는 영화는 AI 영화로서 저작권이 등록된 선례를 가지고 있는 영화면서 북미 OTT 시장에 실제 배급까지 계약을 하면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실험 영화, 뭔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도전하는 실험 영화가 아닌 실제로 상품으로서 팔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보여주는 선례를 남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또 이제 AI 비디오 기술과 더불어 AI 오디오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뮤지컬 영화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영상과 음성, 음향 이런 것들이 모두 AI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사 촬영과 CG 보정은 전혀 1도 들어가지 않고 순수 AI만으로 풀로 만들어진 영화니까 한번 요거를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erious about this? Hope died long ago. Wait a little longer. I promise I'll save you. You think you're different? Get lost, you bystander. She's completely insane. Loser. It's time for doom. On the earth, soaked in sin, only cries of despair remain. Father sells his daughter, and mother sells her body. The leper sings, and the hunchbacks dance. The whip of desire is too tormenting. The sulphur flames of hell are too scorching. Father. Hey, come out and play with me! Empty your mind and spill your blood. Twist the veins of the old into ropes. Play the flute with the throats of children. With sharp teeth and chilling claws, the crows gather and the crows gather and call. Why have you called me? Too many wicked sinners in this world. Burn them all. Unleash chaos. Are the all evil ones gone? No, some remain. Then hurry and kill them all. All of them. Very well. Erase all to heal from the void.
same mistakes. They live as constant sinners. Can you tell what's good or evil? The arrogant ignore original sin, claiming freedom of the soul, but it's really sloth. They crave salvation, but never strive. Isn't that the true evil in disguise? 네, 이런 작품이 이제 AI 영화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 작품인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컴퓨터 앞에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가 콘티 역할을 합니다. 그 이미지들을 한 컷 한 컷 영상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 기반으로 이제 비디오로 영상화를 해서 그 한 장면 한 장면씩 이제 만들어진 것을 사람이 마지막에 편집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이런 AI 필름 메이킹의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필름 메이킹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 실사 촬영이나 CG, VFX 제작 방식에 비해 정말 비용 및 시간 절감이 80% 내지 90% 이상 할 수 있는 이건 개선이 아니라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은 AI 필름이라는 장르로서 그러니까 영화도 극영화가 있고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고 뭐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듯이 지금 이제 AI로 만든 AI만이 보여주는 그런 고유의 미학을 보여주고 되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AI 영화라는 장르가 생겨서 그거는 그 시장 나름대로 이제 발전을 하겠지만 기술이 만약 빠르게 지금 1년 만에 GIF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움짤 수준에서 그렇다면은 2년 뒤, 3년 뒤에는 정말 실사 촬영 그리고 CG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장면도 생성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영화계 산업이 이 기술을 과연 안 쓸까요?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예. 비용과 시간 절감이 혁신적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아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스테이빌리티 AI 이사에 합류한 이유는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임스 카메론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에서 VFX 거장이거든요. 아바타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AI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회사에 이사에 합류했다. 저는 머지않아서 진짜 감히 예측컨대 아바타 3나 4에서 AI로 생성된 장면 몇몇 컷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이런 AI 필름이라는 장르가 지금 개척이 되고 있고 저와 저희 회사도 이런 AI 영화제, 국내 AI 영화제 탄생에 좀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고요. 올해 이제 부천에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이런 기존 레거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기존 영화제에서도 AI 부분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지금 몇 주 전에 열렸던 대한민국 AI 국제 영화제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AI 영화들만 이제 좀 이제 또 컴페티션하는 그런 영화제들도 생기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 그리고 뭐 AI 기술을 잘 아는 사람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AI 영화는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출품이 1000편이 넘게 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그만큼 남녀노소 심지어 시니어층 분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죠. 그런 이제 계층들도 지금 AI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이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사스 형식의 월구독 그런 서비스 뭐 런웨이나 뭐 미드저니 같은 챗GPT와 같이 월구독제로 이렇게 지불만 하면은 누구나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하는 게 이 영화계가 왜 AI를 앞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 자, VFX는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고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 우주선이 하나 날아가는 장면만 찍을 때도 모델링부터 애니메이션 그리고 뭐 또 이제 텍스처도 다 작업해야 되고 뭐 합성 작업도 해야 되고 뭐 FX 작업도 해야 되고 되게 할 게 많아요. 렌더도 해야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긴데 한 장면 만드는데 수십 명이 붙고
근데 AI는 그걸 한 명이서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도 아까 봤던 포엠 오브 둠, 그거는 유튜브에서 멸망의 시 혹은 포엠 오브 둠을 검색하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작품 같은 경우도 2, 3주 동안에 저 포함 5명이서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밤새서 만든 거 아닙니다. 예. 저 물론 제가 편집할 땐 조금 하루 이틀 밤새긴 했는데 AI로 만들 때는 그냥 워킹 타임 지켜가면서 만들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게 실제로 아까 그 작품 같은 경우를 실사 촬영을 했다? 2, 3주는커녕 2달, 3달도 더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세 시대 세트장을 뭐 촬영지를 가서 해외를 가서 촬영하던 세트장을 짓던 그것도 다 폭파시켜야 되잖아요. 그거 CG로 할 겁니까? 그런 거 하면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저희는 이때 당시 저희 5명 AI 아티스트의 2, 3주 정도의 인건비 그리고 전기세 그리고 서비스 구독료 정도로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진보만 조금만 더 이뤄져서 퀄리티만 올라가면 이 방법론으로 정말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앞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컨텐츠가 다각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영화 드라마 시장이 진짜 안 좋아요. 예, 만들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AI로 만드는 이런 컨텐츠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만들어내야 결국에는 시장이 커지고 다각화가 되면서 활성화가 되고 그 안에서 좋은 IP들이 발굴이 되면서 좀 더 하이엔드로 다른 매체로 뭐 제작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하이엔드 영상, 이 영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광고도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AI로 풀 AI로만 제작하는 광고를 최다 실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최근에 온에어했었던 이 현대제철의 AI 광고를 한번 사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도 다양하고 고양이도 다양하고 햄스터도 다양한데 철은 왜? H고 스토어에서 다양한 철을 클릭만으로 주문하세요. 철근, 형광, 냉연, 열연까지 다양한 철강 제품이 한 번에 조다양 철강 구매 키오스크 H고 스토어. 치타도 빠르고 기차도 빠르고 시간도 빠른데 철은 왜? H고 스토어에서 빠르게 철을 클릭만으로 주문하세요.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클릭만 하면 빠르게 주문 완료. 촉빠른 철강 구매 키오스크 H고 스토어. 피자도 터치로, 라멘도 터치로, 햄버거도 터치로 주문되는데 철은 왜? H고 스토어에서 손쉽게 철을 클릭만으로 주문하세요. 주문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경매 제품, 특가 제품까지 간편하게 구매. 조편한 철강 구매 키오스크 H고 스토어. 철강 구매는 역시 H고 스토어. 1톤 이하의 소량 구매도 가능합니다. 철강 구매 키오스크 H고 스토어. 네, 이렇게 들어가는 영상 장면들은 AI로 만들고 기존 모션 그래픽과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CF를 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었던 설레고요. 이때 당시 이제 광고주 분들이 어떤 생각을 이제 피드백을 주셨냐면은 일단은 만족을 스러했었던 게 이 고양이들이랑 이런 동물들이 이런 옷을 입고 춤을 춘다는 걸 실사 촬영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까? 못 찍죠. 근데 이걸 CG로 구현을 한다고 해도 CG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고양이 털 이런 퍼 같은 거를 구현을 하려면 굉장히 또 공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주 조금 넘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2주 안에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기존 CG 업체들은 좀 힘들고 이걸 진짜 2주 안에 어떻게든 하려면은 단가가 굉장히 높아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광고주가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희랑 이제 컨택을 하고 저희는 AI로 가능합니다. 왜냐? 실사 촬영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며 CG로도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 그리고 CG는 이런 퀄리티도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CG보다 더 싸고 더 괜찮은 퀄리티에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며 실사 촬영을 할 수 없는 오직 AI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저희가 이거 AI 광고를 통해 AI 광고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저도 광고 감독을 하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광고 시사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피드백 받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되거든요. 원래 광고 업계가. 근데 이렇게 스무스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이런 왜냐하면 이건 의사소통도 되게 좋은 게 AI로 먼저 시안 콘티를 확실히 빠르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게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업계에서 되게 AI 툴은 여러모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것을 좀 소통할 수 있는 좀 장이 어디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는 지금 콘텐츠 제작사를 위한 좀 AI 정보 플랫폼, 그리고 AI 영화들을 좀 모아두는 이런 상영관, 온라인 상영관을 조금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이제 AI 카이브라는 세상에 있는 모든 AI 서비스들을 아카이브했다는 뜻으로 AI 카이브거든요. 여기 실제로 원래는 저희 내부 아티스트 분들이 AI 아티스트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는데 AI 서비스들에는 정보와 이런 분류들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 저희만 갖고 있기 좀 아깝기도 해서 그걸 정보를 공유를 하다가 아싸리 그냥 전부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I 서비스를 다 한 곳에 모아다 보자 해서 8,000개 정도의 AI 서비스 지금 모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AI를 다 모아둔 창고로 시작을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법이나 나에게 맞춤형 AI를 좀 추천해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도 앞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인데, 그래서 여기서 좀 AI로 영화나 광고를 만드는 방법도 저희가 노하우도 공개도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내에서.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 영상 www.aikiv.com 아마 모바일로도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소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AI 콘텐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하세요? 매일같이 쏟아지며 업데이트되는 AI 따라가기 힘드시죠? 전 세계 8,000여 개 이상의 AI 도구들을 아카이브했습니다. AI 카이브, AI 콘텐츠 창작을 도와드립니다.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마케팅, 코딩까지 디테일한 분류, 내게 필요한 AI 도구들을 쉽게 찾아보세요. 핵심 기능과 요금 정보, 튜토리얼 영상 모음과 업데이트 정보까지. 사용해보기를 클릭해서 바로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리뷰를 통해 AI를 평가해보세요. AI 초보를 위해 준비한 스파크, 국내 최고의 AI 영상 제작사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의 검증을 거친 핫한 AI 도구들을 모아 추천드립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검색, 최신 가이드가 필요하면 큐레이팅, 자신의 AI 창작물이나 정보를 공유하려면 커뮤니티를 활용해보세요. AI 시대, 당신을 위한 AI 가이드, AI 카이브. 고퀄리티 AI 영화, AI 카이브와 함께 만들어볼까요?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챗GPT와 상의하고 기획하세요.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면 미드저니의 프롬프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세요. 매그니픽에서 업스케일하면 디테일이 마법처럼 살아납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입니다. 런웨이 젠3의 이미지 투 비디오 기능을 활용하여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어 보세요. 음악이 필요하다고요? 유디오에서 간단한 스타일 입력만으로 멋진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편집 툴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영화를 완성해 보세요. 이제 AI와 함께 누구나 꿈꾸던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AI 필름 메이킹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꽁꽁 저희만 싸매고 있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고 지금 실제로 AI 프로덕션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독자는 본인들이 이제 선점한 시장의 경쟁사들 오면 만불하네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시장이 커져야 저에게 돌아오는 것도 다시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신인 창작자들이 기회를 받지 못했던 신인 창작자들이 이런 AI를 통해서 자신을 작품 세계를 좀 표현할 수 있고 또 지금 얼어붙은 컨텐츠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상 이 정도로 마치고 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Q&A 이제 토론 때도 질문하셨지만 저희 AI 카이브 사이트에 Q&A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밤마다 답변을 달아드리니까 거기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